신장식의 뉴스아이 기획 헬마 임경민 작가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KBS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일본 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 이미 다 끝난 문제.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내놓은 지 3일 만에 이런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교부에서도 일본 그 소위 전범 기업들의 재단 참여를 어떻게든지 기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대를 어떻게 기대해야 됩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따로 KBS에서 취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제 열렸던 일본의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야시 외무상이 직접 발언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라고 한 의원이 물었더니 하야시 외무상이 사실상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 그러니까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한국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일본의 태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나 추진이 너무 성급하다라는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2%포인트 지난주 대비 하락을 해서요. 긍정평가 34%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반대로 3%포인트 상승해서 58%로 집계가 됐는데 주관식으로 조사한 그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이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대일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16%로 부정평가 이유 꼽혔고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외교가 13%로 꼽혔으니까요. 상당히 좀 반향이 있는 걸로 보이고 갤럽 같은 경우는 일본 관련 인식조사를 같이 했는데 여기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서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 35%에 그쳤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59%로 거의 60%에 육박했고 한일 관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정부와 국민 여론의 온도 차이가 컸습니다.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31%에 불과했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64%로 나타났고요.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같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반성하고 있다는 응답은 당연하게도 8%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85%, 거의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그다음에 일본은 단 한 번도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이전에도 많은 패널 분들이 나와서 이 얘기는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좀 뭐 보수나 진보 하긴 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뭐 외교적 해법이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쨌든 일본 정부가 돈을 내서 화해치유재단을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그걸 다시 뭐 우리나라에서 해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어쨌든 돈을 출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는 이제 국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기업들에서 경단련을 통해서 돈을 내고 경단련이 예를 들어 출자를 하는 뭐 재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틈이 있었을 텐데 스페이스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 오히려 더 끝까지 가서 약간 항복선언처럼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도 좀 미달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지막에 뭐 사드 배치를 가져왔지만 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렇게 뭔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가운데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좀 했다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너무 좀 정해진 원웨이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낳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어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6일부터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소위 셔틀 외교를 복원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준우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워낙 좀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복원할 건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이미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과연 여기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이제 빼고 등재하는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러 좀 산적한 과제들 쉽지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실익이나 명분이나 국민적인 자존감 이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셔틀 외교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셔틀 외교 빵 셔틀일세, 예, 빵 셔틀 아니냐. 소위 일진에게 그 학폭 피해자들이 갔다가 빵 갖다 바치는 빵 셔틀 외교 아니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풍자적인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당장 이렇게 대통령 양 정상회담 며칠 앞에 두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강제동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정상회담을 발표한 날 그 얘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눈앞에서 뒤통수를 맞은 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박근혜 정부 때뿐만 아니라 이 소위 한일 셔틀 외교가 중단된 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독도를 방문하면서부터거든요. 그것도 좀 상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전 임경민 작가가 언급한 갤럽 조사는 3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뉴스 신세계 임경민 작가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